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매번 저에게 상담을 많이들 요청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좀 용기를 얻고자 상담을 신청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문제점도 좀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상담을 해보는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서 드리는 말씀들은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경험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끝나고 나면은 다들 많이 상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매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걸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시험 여러분 경쟁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기가 떨어져서 20대 1, 30대 1입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30대 1이라고 했을 때 30대 1이라는 숫자는요, 시험장 한 반에서 한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오는 분들 최소한 한 반에 4, 5명 이상은 꽤나 공부를 하고 시험에 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치고 한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만큼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날 운이 좀 없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섞인다면은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많이들 이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한 점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이 진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와, 진짜 한 개만 더 맞췄으면 합격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맞긴 맞죠.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억울합니다만은, 시험에서 동점자 진짜 많습니다. 서울시험 이런 것들도 동점자 합격자인데 마지막에 커트라인에서 합격한 사람들 막 10명, 20명씩 돼요. 되게 많아요.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한 점 차이로 떨어진 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 안타까운 거 맞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 맞춰서 결국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하면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문제, 동점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건 맞는데 위로를 하면서도 결국은 네가 한 문제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진 거 안타까울 것 같다. 하지만 너는 혼자 봤을 때는 안타까운데 시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시험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은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문제 더 맞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억울합니다. 난 왜 맨날 떨어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제가 뜯어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상담하면서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안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나름 열심히 한 거 알아요. 본인은 열심히 한 게 맞아. 생각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이런 문제까지 시험에 나오면 너무한 거 아니냐, 문제마다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야, 이런 것까지 왜 냅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거 봤냐 저거 봤냐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저거 공부하셨어요? 이 과정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 이거 안 하셨어요? 이러면은 이거 했으면은 문제 푸실 수 있었는데, 이러면 얘기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공부를 한 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좀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의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은 안타깝게 떨어질 만하게 공부하시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꼼꼼함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과정 같은 것들 약간 적게 듣고 아니면은 좀 내용 꼼꼼하게 정리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타깝다, 마음이 힘들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를 빨리 확인하시고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사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죠. 약간 T스러운 접근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근데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결국 이성적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시험에 대한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은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찾고, 실수를 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상황, 나의 현실적인 상황, 억울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빨리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내가 이런 거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채워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이후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내년까지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돼?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이에요. 금방이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합격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24년 올해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025년에 합격을 해야 되다니, 내가 그러면 1년 더 이런 거 이 짓을 해야 되다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 가서 딱 생각해보세요. 2025년에 이맘때 왔을 때는 그래도 1년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지금
지금은 1년 더 하는 게 마음이 힘들 수는 있어도 결국은 뭐다? 1년 후에 합격을 하고 나면 모두 보상이 된다. 전부 잘 보상이 되고 이런 고민들 해결이 되니까 지금부터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